몸에서는 내가 깰 시간이구나 생각하고 잠을 확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갑자기 번쩍 떠지고 나서 다시 잠이 안 옵니다. 정말 부부들 중에 체질이 같은 분이 한 20분 중에 한 커플 정도 있을 정도예요. 과감하게 이런 분들은 각방 쓰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잠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드릴 수 있는 한의사 정희진입니다. 한의사님, 잠잘 때 체온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잠과 체온의 관계를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잠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체온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잠에 이르게 되려면 몸의 안쪽의 온도, 심부 온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심부 체온이 밤 11시를 기점으로 1도 정도 살짝 떨어져야 되거든요. 또 잠이 유지되는 과정에서도 이 떨어진 체온이 잘 유지가 되어야 잠이 오랫동안 유지가 잘 됩니다. 인면하는 거랑 또 잠을 깊게 잘 자는 거랑은 또 다른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인면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 활동하면서 체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가 그 심부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서 인면에 들게 되는 거고요. 잠을 유지하는 것은 떨어진 체온이 쭉 잘 유지되면서 조금씩 조금 더 떨어져요. 새벽 3, 4시에 최저점을 찍었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다시 올리면서 6시나 7시쯤에 체온이 상승되면서 잠을 깨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잠이 깨시는 분들 중에 열이 많은 분들은요, 열이 갇혀서 방출이 안 되면서 깨게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열이 어느 정도 방출이 계속 되면서 좀 낮은 체온이 유지가 돼야 잠이 쭉 유지가 되실 텐데 열이 갈 곳을 못 찾아요. 열은 많은데 땀이 좀 난다든지 아니면 좀 시원해지게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을 밖으로 이렇게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체온이 확 계속 올라가기만 되죠. 열이 갇혀 있어요, 몸 안에. 몸에서는 내가 깰 시간이구나 생각하고 잠을 확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갑자기 번쩍 떠지고 나서 다시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처럼 몸이 많이 차신 분들, 소화가 안 되면서 몸이 차서 있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열이 상부로만 몰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열이 손발만 뜨겁거나 또는 반대로 또 손발만 찬 분들 계십니다. 그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기본적으로 찬 분들은 좀 따뜻하게 주무시는 게 중요하세요. 방의 온도를 좀 높인다든지 혹은 전기장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다든지 또 등만 추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요즘 이제 붙이는 핫팩들도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하셔서 방의 온도를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3번째 유형, 머리는 뜨겁고 배는 차가운 상열 하얀형이 있거든요. 이런 게 갱년기 여성분들 아니면 또 사무직 많이 앉아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나는 상부는 너무 덥고 막 머리는 뜨겁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발은 시리거나 손도 차거나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열의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특히 얼굴 쪽과 가슴 쪽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하체 쪽이나 발 쪽은 이불을 덮고 조금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온도를 위와 아래를 다르게 해주시면 좋고요. 또 이런 분들에게 좋은 게 족욕입니다. 상열 하한이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게 족욕이에요. 발로 열은 좀 데워서 밑으로 빠져나가게 해주고 머리는 시원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4번째 타입은 손발만 유독 차거나 뜨거운 분이세요. 이런 분들은 말초의 이제 과민성으로 인해서 혈관의 흐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손발이 너무 차가운 분들은 약간 미지근한 물에다가 손발을 좀 담그시거나 조금 따뜻한 타월이나 이런 것들로 손발을 좀 따뜻하게 하신 후에 주무시는 게 좋고요. 손발이 너무 뜨거운 분들은 반대로 미지근한 물에 젖은 상태의 이런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닦아내시면서 증발을 좀 유도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때 너무 차가운 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은 온도 차이를 너무 많이 주어서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서서히 가볍게 열을 빼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미지근한 물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들 사이에 많은 상열 하한은 어떤 방법이 좀 좋을까요? 상열의 하한의 분들은 특히나 하체는 가볍게 좀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걷는다거나 또는 스쿼트를 하신다거나 실내에서 또 골반을 좀 열어주는 그런 운동들, 스트레칭 같은 거 많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위로 몰린 열이나 압력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순환이 되어야 열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가볍게 해주시고요. 대신 상체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시면 오히려 더 압력이 올라가면서 두통도 더 심해지고 열도 많이 몰립니다. 상체 운동은 낮 시간에 하시고 주로 하체 운동 하시거나 스트레칭 정도로 하시면서 몸의 위에 있는 열을 밑으로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부부 사이에서 이제 같은 방 같은 침대를 쓰고 조금 잠의 질이 떨어졌다고 호소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너무 많죠. 제가 진료를 벌써 15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부부들 중에 체질이 같은 분이 한 20분 중에 한 커플 정도 있을 정도예요. 과감하게 이런 분들은 각방 쓰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서로 수면의 질이 좋아야 사이도 좋아져요. 성격도 좋아지고요. 이제 부부들 많이 주무셔보면 느끼실 거예요. 이제 더위 많이 타는 분들, 주로 남자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이 자다 보면 방바닥에 내려가서 자고 있어요. 네, 왜냐면 바닥이 시원하니까. 이런 분들 너무 딱딱한 바닥에서 고통 속에 주무시지 마시고요. 각방 쓰시면서 한 분은 시원하게 에어컨 트시고요. 한 분은 따뜻하게 이불 덮으시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오히려 더 정신건강적으로도 좋고 더욱더 많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부 사이도 좋아지실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조금 자율신경이랑 회복력 관점에서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수면제는 사실상 딱 재우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잠에 들 수 있도록 셧다운을 시키는 역할만 하거든요. 수면 중에도 많은 리듬이 있고요. 이 체온도 살짝 떨어지면서 수면이 유지되게끔 하는 그 유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면제가 보장해주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호르몬 분비도 뭔가 다르게 되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자고 일어나면 뭔가 되게 개운하지 않거나 멍하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열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은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을 때 충분히 자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수면제가 분명히 주는 수면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채우지 못하고 깨게 되거나 이런 증상이 많게 됩니다. 그러면 잠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저희가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제 차를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요.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냉증형의 분들이라면 계피차나 대추차를 추천해 드려요. 따뜻하게 해주면서 몸을 이완시켜주고 근육을 많이 데워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추구는 되게 많이 유명해 있어서 대추차를 많이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다만 너무 열이 많은 분들은 대추차 드시면 오히려 더 답답하고 잠이 잘 안 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열이 많으신 분들은 페퍼민트, 그러니까 박하차 같은 거 드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좀 시원한 걸 드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상열환의 분들에게는 사실 먹는 것보다는 혈자리를 조금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가슴 부분에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전중혈 쓸어내리기가 있습니다. 이 전중혈은 요 유두라인, 가슴 한가운데 있는 혈자리거든요. 이곳을 천천히 쓸어내시거나 손바닥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여기가 가볍게 풀리면서 좀 이완이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압력이 내려가면서 좀 편해지시는 게 느끼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답답하다고 막 쿵쿵 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쿵쿵 치면 이렇게 꽉 막힌 분들은 조금 순간적으로 풀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오히려 또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그래서 쓰담쓰담 가볍게 예쁘게 쓰다듬어 내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 근육의 긴장을 푸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 포옹이에요. 네, 그래서 가족분들 서로 많이 안아주시고, 네, 토닥토닥 많이 해주시면 훨씬 더 긴장도 풀어주시고, 정서적으로도 더 좋습니다. 불면으로 오는 분들을 한의사님께서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요즘 불면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복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는 바로 끊게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드시던 것도 있고 본인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같이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수면제로만 되지 않는 어떤 체온의 유형이라든지 자율신경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서 흥분된 분들은 좀 그런 걸 떨어뜨릴 수 있는 치료를 알려드리고요. 또 반대로 교감신경에 큰 문제가 없는데 부교감신경 자체가 이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좀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가 한약제, 침치료들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체온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열 배출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열이 배출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체온이 잘 올라가지 않는 분들은 체온이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치료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서서히 몸의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면제도 감약을 통해서 서서히 끊을 수 있게 됩니다. 내 몸이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몸이 왜 잠이 안 오는지는 굉장히 섬세한 관찰과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상의해 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불면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많은 분들이 불면을 내 생활 습관의 문제 혹은 내 성격의 문제로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너무 탓하시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내 잠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내 손발이 차가운지 뜨거운지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차가우시면 양말을 신으시거나 손을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뜨거우면 이불 밖으로 내미시고 땀을 잘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내 몸에 맞는 체온을 조절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결과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밤 꼭 해보시고요. 앞으로 또 내 수면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세요. 다음에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한의사 정희진입니다.